이제 물가가 오르면 특히 그 식료품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저항을 하잖아요. 식료품 이제 제조업계 입장에선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문제는 이제 판매량을 늘리면서 수익을 개선하고 이제 재투자하는 그런 플라이휠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역설적이게도 판매량 증대를 위한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대량 판매에서 소량 판매로의 전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형태와 니즈, 취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이제 충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조 및 유통 시스템과 마케팅 메시지를 맞춤형 소량 판매로 전환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소비자 개개인이 식료품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딜로이트는 소비자 개개인의 식료품이 갖는 생각, 태도, 가치관을 이제 푸드 정체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맞춤화를 강화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통해서 깊은 인사이트가 생기면 대량 판매에서 소량 판매로의 전환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진입니다. 오늘 이제 딜로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물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즘 여러분들 물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장 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려주실 김태진 딜로이트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경영자문 부문에서 M&A 자문을 하고 있는 김태진 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물가, 특히 이제 식료품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즘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체감 물가는 높다는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 1%대면 그렇게 지표상으로는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체감은 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왜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게? 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년도에는 0.5%, 21년도는 2.5%, 22년도는 5.1%, 23년도는 3.5%를 이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누적된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는 그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미 어느새 이게 확 늘었다 이거구나.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에 이제 식량 물가가 급등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세계 식량 지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14년부터 16년도까지 평균 가격을 이제 100으로 두고 비교해서 나타낸 수치인데요. 보시면 최근까지도 거의 1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이런 물가 사정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네. 코로나 전이잖아요. 그 14, 16이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예. 100으로 봤을 때니까 125면 한 25%? 맞습니다. 많이 오르는 여전히 거네. 높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제 물가가 오르면 특히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그 식료품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식료품 업계의 새로운 전략, 푸드 정체성을 공략하라.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식료품을 만드는 이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몇 년간 이제 가파른 인상 속도를 지속하다 보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이제 외면에 직면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딜로이트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판매량을 늘리면서 수익을 개선하고 이제 재투자하는 그런 플라이휠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역설적이게도 판매량 증대를 위한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대량 판매에서 소량 판매로의 전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딱 듣기에는 대량 판매가 편할 것 같은데 예. 소량 판매를 통해서 많이 팔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소비자의 형태와 니즈, 취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이제 충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조 및 유통 시스템과 마케팅 메시지를 맞춤형 소량 판매로 전환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소비자 개개인이 식료품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딜로이트는 소비자 개개인의 식료품이 갖는 생각, 태도, 가치관을 이제 푸드 정체성이라고 정의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개국
48,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푸드 정체성이구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료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맞습니다. 그 네. 유형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게 몇 가지나 돼요? 그 소비자들의 식료품 유형 형태를 총 5가지로 분류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먼저 5가지 유형은 이제 미식가형, 편리 추구형, 절약형, 그리고 건강 중시형, 친환경 추구형으로 구분했고요. 미식가형은 이제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참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는 유형일 거고요. 편리 추구형은 이제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절약형은 말 그대로 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식료품 구매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그런 유형입니다. 또 이제 건강 중시형은 말 그대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추구형은 말 그대로 환경 보호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유형의 소비자들마다 실제 이제 장보기 나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또 뭔가 이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프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중시형은 이제 신선식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편리 추구형과 절약형은 냉동식품이나 포장식품 지출이 아무래도 높았습니다. 그렇죠. 퇴근 후에 이제 지친 몸으로 요리를 하기보다는 한 간편식으로 이제 한 끼를 해결하려는 그런 밀키트 형태인 같은 거고요. 것도 먹고 맞습니다. 편하게. 예. 또 이제 절약형과 편리 추구형은 배달 음식을 이제 즐겨 먹는 반면에 건강 중시형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즐기는 것을 아무래도 좀 선호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미식가형은 역시 고급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돈을 이제 지출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열정은 이제 친환경 추구형과 미식가형 어느 유형보다도 더 뜨거웠고 지출 의향액도 단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건강도 요즘 많이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 중시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전략을 잘합니다. 전략형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특정 유형만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디렉터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뭐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는 좀 편리 추구형이었는데 추구형이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아무래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제 좀 신선식품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음식의 퀄리티를 좀 생각하는 그런 건강 중시형이 또 최근에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조사가 전 세계에서 그 12개국이라고 그러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나라라고 했는데 예. 나라마다 다 식문화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어떤 그 소비자 유형, 그 푸드 정체성, 예. 그것들도 좀 다를까요? 이제 글로벌 평균으로는 절약형과 건강 중시형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두 유형을 합치면 거의 뭐 절반이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나 같은 차지했습니다. 사람이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미식가형과 친환경 추구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았고요. 국가별로 특히 비교하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에서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평균과 비슷하게 절약형이 가장 많았고, 그렇지, 전략형이. 그 뒤로 이제 건강 중시형, 편리 추구형 순으로 많았습니다. 미식가형과 친환경 추구형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이제 그쳤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시장 공략의 접근 전략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잠깐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근데 사실은 배달 음식 많이 사 먹잖아요. 저도 예. 이제 많이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편리 추구형이잖아요. 이게 네. 그게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설문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한국 소비자들의 지출액은 이제 푸드 정체성 유형별 격차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두드러졌는데요. 절약형과 건강 중시형은 신선식품 지출이 높은 반면에 편리 추구형과 미식가형은 신선식품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고요. 의도는 다르지만 절약형과 건강 중시형은 직접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해먹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주류 소비가 미식가형과 친환경 추구형에서 도드라졌다는 건데요. 동시에 이들은 파인다이닝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즐겼습니다. 건강 중시형은 당연히 술을 좀 덜 마셔야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조사에서는 좀 주류 소비도 좀 꽤 한다. 뭐 여러 어떻게 해석이 해석해야 돼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파인다이닝의 증가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폭음이 아닌 이제 와인 한두 잔과 같이 간단하게 즐기는
그런 음주 소비량이 증가된 그런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뭐 가격이 저렴한 그런 소주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인다이닝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런 영향으로 파인다이닝이 증가하면서 이런 주류의 소비도 같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소비 양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액이겠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금액이 이제 맞습니다. 큰 단위의 주류를 예. 소비하다 보면 예. 전체적인 소비 규모가 큰 걸로 나올 수는 있을 맞습니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제 유형별은 잘 이제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식료품 물가가 딱 오르면 기존의 소비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뭐 좀 아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맞습니다. 전혀 전략형은 아니었는데 이제 부담이 되면 전략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예. 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비의 변화가 원래 나의 유형별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물가가 올랐을 때의 어떤 변화, 물론 이제 최근 2년간 이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뭐 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그렇죠. 나타나긴 했습니다. 예. 결국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물가라는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절약 형태를 6가지로 이제 구분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절약형은 6가지 모두 절약 형태를 보였고 미식가형과 친환경 추구형은 가장 소극적으로 절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중간 정도의 절약 형태를 보였고 여기서 이제 친환경 추구형과 미식가형은 모두 고물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씀씀이를 보였지만 미식가형은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고 친환경 추구형은 더 비싸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정 내 식재료 낭비를 뭐 줄인다. 맞습니다. 저가 식재료를 산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기본 식재료만 딱 사겠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미식가형은 기본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이네요. 부자들이 많긴 많은가 봐요. 네.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절약형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절약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미식가형이라고 해서 절약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6가지 절약 형태 중에 절약형 응답자 절반 이상이 행동에 옮겼다고 답한 형태는 이제 2가지뿐이라고 그래요? 답한 것으로 실제로는? 나타났고요. 예, 미식가형 중에서도 6가지 절약 행위를 모두 실행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대충 그 푸드 정체성, 그렇죠? 이제 그 식료품을 이제 소비하는 유형,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5가지 유형이 있고 그에 따른 물가가 올랐을 때의 어떤 변화, 이것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식료품 이제 제조업계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예, 초반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향후에 이제 수년간 식료품 업계 매출 증대 전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판매량 증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대량 판매에서 이제 소량 판매로의 전환인 것인데요. 이를 이루려면 맞춤형 소비 니즈에 따라 정체성 유형별 마케팅, 머천다이징, 풀필먼트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업 하시는 네. 분들이 딱 들으면은 이거 실제로 이제 네. 내일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네. 그게, 먼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고객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이에 이후에 이제 유형별 지출액, 지출 품목 등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일 테고, 이를 토대로 판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손 구매자들에게 속하는 뭐 미식가형 그리고 친환경 추구형에 맞춰서 하는 게 판매량 증대에 도움이 될 테고요. 이 유형은 젊은 층 소비자들이 많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마케팅 전략에서는 소비자들의 유형별로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채널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유형별로 특정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중시형은 유기농 인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맞춤화를 강화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통해서 깊은 인사이트가 생기면 대량 판매에서 소량 판매로의 전환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딜로이트 리포트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글로벌 고물가 시대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식료품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푸드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잘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아무쪼록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요즘 고물가 시대에 의미 있는 그런 전략 수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게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딜로이트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이제 식료품 업계가 해외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K푸드 열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제 글로벌 고물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식료품 업계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어떻게 보면 비책이 될 수 있는 푸드 정체성에 대해서 딜로이트의 김태진 디렉터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